자, 문재인이 임기 절반을 돌아서 어제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에 잘 하려고 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의 의도를 그렇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어렵고 잘못한 것도 많았다. 그래서 국민의 여러 가지 삶을 팍팍하게 해서 죄송하다. 심기일전에서 다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건데, 그야말로 그냥 지난 2년 반은 넘어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자기가 2년 반 동안에 잘했다고 자아자찬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했다. 2년 반은 대전환, 남은 2년 반은 도약이다 말을 했습니다. 자, 경기 침체, 고용 악화, 양극화 심화, 남북 관계와 미일 외교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자성보다는 성과 홍보에 집중했고, 양극화와 불평등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했다. 그리고 기반을 구축해서 없는 사람들부터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작용을 낳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탈북인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북한에 강제로 송환합니까? 평화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역대 보지 못한 새로운 무기, 미사일, 방사포를 가지고 연일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 다변화로 지평을 넓혔고 신남방, 신북방으로 협력과 경제 영역을 확장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전부 다 그냥 왕따가 되는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 아무도 흔드는 게 아니라 개나 소나 흔들고 있죠. 자, 이쯤 되면 그야말로 무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60조 적자를, 재정 적자를 지금 기록하면서 돈을 길거리에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풀고 내년도 513조 슈퍼 예산을 만든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란 여자는 재정을 곳간에만 쌓아두면 썩는다. 그래서 막 풀어 제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막 써도요, 국가 부채 수준이 39.8%밖에 안 돼서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 웃기는 거는 제이노믹스에 참가한 문재인의 경제정책에 참가한 설계자가 소주성 속도 조절 실패했다. 빨리 가려다가 일자리가 줄었다. 이런 말하면서도 양극화 해소 정책 방향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끼리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이요, 굉장히 사기꾼의 학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또 97년의 IMF 위기, 이런 위기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EU의 위기, 또 전 세계의 제로 이코노미, 이런 어떤 위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과거를 바탕으로 통계를 만들어서 수학으로 경제학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뭐 경제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책을 써서 그게 서점에도 많이 풀어놨고 또 대중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경제학은 일종의 기득권 가진 자에 의한 사기 경제학입니다. 이 사기 경제학에는 국가를 잡고 있는 수구 꼴통 경제학자들도 사기를 치고 또 사이비 좌파 학자들도 사기를 칩니다. 전부 뭘 가지고 사기를 쳐요? 수학과 통계를 조작해서요. 그래서 무는 지금 수학과 통계를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의 거짓말을 믿고 놀아나고 있어요. 문 같은 사람은 경제학자나 관료들이 가지고 놀기가, 데리고 놀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왜?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 지 주머니에 돈 챙기는 것 말고는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은 경제를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문한테 그럴싸하게 좌파 경제학으로 사기를 치는 삼류들을 이 주류 경제학계에도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1류는 수구 꼴통이나 정경련이나 한국의 그야말로 수구 기득권에 붙어먹은 사람이 1류. 그리고 그들에게 약간 비판하면서 때로는 붙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2류. 3류는 이 1류, 2류를 비판하면서 이들의 경제학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며 좌파가 가짜 사이비 좌파가 집권하기를 기다려서 그들에게 붙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3류. 근데 지금 이 3류들이 집권을 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학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류, 2류나 3류들이 똑같은 특성은 뭔가 하면 통계나 수학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자들이 절대로 경제적 대격변을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저는 영국의 브렉시트, 또 미국의 트럼프 당선,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고 중국 경제가 몰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1% 성장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했습니다. 솔직히 예측 확률로 보면 이 황장수가 한국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보다도 예측을 훨씬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 말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현상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것이 제 자부심입니다. 그러면 저는 수학도 모르고 통계학도 모르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경제에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 그 미묘한 변화라는 것은 현장에 보이는 변화들입니다. 망해가는 식당들, 자살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기화되는 이 부동산 일부 지역에만, 또 더 나아가서 아무도 지금 돈들을 지금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해서 돈들이 그야말로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 고용을 안 하는 것,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거의 모든 주력 상품들이 한국의 공산품들이 상실해 가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저렇게 과거의 보험 의혹으로 회귀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시 정강기처럼 가고 또 이 무역 전쟁이 미국, 중국, 미국, 유럽, 미국, 일본, 미국, 한국식으로 계속 번져가는 것.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파퓰리즘이 득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이제 기술의 발달이라는 혁신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정상적인 한마디로 과거식의 제조업의 발달이 끌고 가는 세상이 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많은 일자리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번져가던 시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지금 저는 삼류 사이비 좌파 경제학은 그런 분들의 부분에 대한 이해를 상실해서요. 지금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은 대세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국의 주력 공산품 제조업 분야가 전부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것은 대세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4차 산업 분야에 또 미래산업 IT, AI 등에서 주도해 나갈 수 없고
기껏해야 타다처럼 중간에 서서 어플 경제나 하면서 이걸 공유 경제라고 사기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기껏해야 블록체인이라면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런 류의, 그야말로 4차 산업의 언저리에 나타나는 부분이 핵심일 겁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아마존, 애플, 구글, 또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 이런 핵심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 합쳐서 40만도 안 된다. 미국을 끌고 가는 4개의 핵심적인 IT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시절은 끝이 났고, 저런 산업의 발달이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이나 부의 분배 관계가 없이 양극화와 부의 집중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문제이니, 지금 상반기처럼 하반기도 가겠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고 보십시오. 지금 문은 2017년에는 올라탔을 때는 세계 경제가 호황인 듯 마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비판하는 사람도 문이 참 재수가 좋아서 안 무너지고 잘 갈 것 같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웬걸 2018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자, 2019년에 접어드니까 이제 거의 끝이 보이잖아요. 제가 2017년 10월 20일이니까 문은 저절로 망한다. 경제 때문에 무너진다. 하도 경제 무지에서 이 속성으로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벼락 공부가 안 되는 분야다. 그래서 매일 자기 구멍을 파고 있고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2017년 10월 말 무렵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딱 2년이 지나서 문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로 확실히 망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경제학자들보다 또 경제 농객들보다 낫다고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은 남아있는 절반은 어떨 거냐? 지금 이 문의 상반기 절반 중에서 반쯤은 살만했습니다. 반 이후에부터 지금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2년 6개월 중에서 1년 3개월이 최근에 추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냐? 작년 중반기쯤부터 경제의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년하고도 한 3개월쯤 됐다. 자, 그런데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와 또 올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가면 갈수록 성장률과 실제적인 실업률의 통계, 또 자영업자의 붕괴, 또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부도율 등이, 또 기업들의 수출, 투자, 국민의 소비 등이 심각하게 꺾여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문 정권이 돈을 풀어서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을 뺀다면 과연 한국 경제가 성장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 정권은 국가의 경제를 재정이라는 부분으로 인위적으로 빚을 수십조 내어서 계속 풀어가지고 내년 총선 전에 무너지는 경제를 돈을 풀어서 버텨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해야 될 대부분의 국가 경제 활동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직접 하겠다고 하고 있고, 민간은 지금 수출이나 생산이나 고용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 장난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칼날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한다고 그걸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이 언젠가는 지금 하늘에서 벼락처럼 소낙비처럼 떨어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저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문이 언제까지 재정을 풀어서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가 문의 무덤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자동차나 한국과의 통상 문제에서 미국의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고립되어가는 한국 경제, 일본하고도 미국하고도 그리고 중국하고도 다 고립되어가는 한국 경제가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 특유의 어려움을 배가시킬 겁니다. 자, 문은 이런 부분들을 누구도 뭔가 제대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경제 관료나 참모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죽더라도 소주성으로 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물러나면 자신들이 그야말로 다 달라붙어서 죽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버티는 것처럼 경제에서도 버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는 그야말로 날아오는 화살들을 온몸으로 막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총선이 어찌되든 국민들이 우매하니까 이런 사기술로 경제 부분이 이렇게 나빠졌는데도 내년 총선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이 솔직히 어정쩡하게 반성하고 어정쩡하게 사람 되겠다, 방향을 바꾸겠다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기왕에 다 망가뜨린 거 여기서 180도 변해서 사람 되겠다면 그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고 전반처럼 후반도 똑같이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한국은 이거는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그야말로 다죽자는 그냥 종말적 파괴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 폐허의 터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더 들어요. 차라리 완전히 집을 허물어버리고 허물어진 집에서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게 돈도 작게 들고 일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전반기처럼 하반기도 가겠다면 경제 확실히 망해. 또 안보도 확실히 망해.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확실히 적이 돼. 자, 안보가 망하면서 그 안보가 경제에 미치는 데미지도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은 100% 망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왜 저 망한 정권이 안 쫓겨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보수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